자, 안녕하세요. 11월 11일 오전 시황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침 일찍 피사 2사, 특히 2사. 네, 이제, 왜냐면, 채팅장이 피사는 많지 않아요. 2사는 항상 채팅장이, 자, 질문을 해야 되는 구간이니까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요, 야간 움직임 어떻게 나왔냐인데요. 또 오늘 이제 우리의 대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자금 흐름이죠. 지금 미국 선물이 약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속성 강의 때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했었는데요. 좀 속성 강의를 이번에도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제 속성 강의를 할 때 조금 음, 중급 속성 강의를 하게요. 좀 ELW에 대해서 저 30일 날 이제 한 번 더 들어가게 되는데 속성 강의가 근데 그때하고는 조금 틀린 게 있어요. 왜냐면 이번에는 여러분이 매수에 나가는 과정 전반적인 ELW에 대한 속성 강의가 들어가고 이제 다음번에는 이 속성 강의가 자 뭐가 들어가냐면 음, 지난번에 그 예, 팁을 말씀 그 팁이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근데 말일에 또 할 ELW 속성 강의에서는 자 요런 팁보다는 전반적으로 채권 관련된 걸 두 번 다 들으셔도 좋죠. 그 관련된 거를 보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들으면 말일 건 30일 거는 네 그거보다는 1강의에서는 여러분이 정말 초보로 ELW를 시작하실 경우에랑 아직 ELW의 개념을 파생인데 옵션을 하시거나 선물을 하시면서 ELW의 개념을 좀 헷갈리시는 분들 다른 거 없어요. ELW는 오르는 쪽에서 더 팔아야 되는데 정말 잃지 않을 수 있는 거 하나는 자, 그쵸? 300원짜리가 있었죠. 그때 제가 알려드렸는데 그거 그 갈아탈 것도 없이 300원짜리를 잡고 양쪽을 가지고 매매하는 방법이죠. 수익 날 때마다 조금씩 팔아 나가면 적어도 등락이 크다 그러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고 등락이 작을 때도 근데 지금은 등락이 이제 셀 구간이에요. 지수가 웬만큼 빠져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금리가 만약에 빠져서 변동성이 줄어들 것 같죠? 아니요. 금리가 여기서 만약에 내려가면 푸시예요. 금리가 자, 덜 빠지면 콜이 아니죠. 대형 풋을 기다리는 콜입니다. 지금 지수가 올라간 이유가 우리나라가 세계 강국인 이유는 채권 쪽이 남아있는 채권 때문에 그럽니다. 남아있는 채권, 갚아야 될 채권이 많으니까 거기에 채권을 더 풀어야지만 돼요. 걔네들을 갚아주려면 더 풀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자금이 지금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부터도 우리는 강콜, 지수가 콜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만기가 10월, 11월, 12월 연달아 7, 8, 9 조씩 들어와요. 작년에 10조라 그러고 뻥 하고 놀랬는데 거의 풀지 않은 효과. 풀지 않은 효과 만기 그냥 돈을 다 세수로 메워줬어요. 너무 채권 쪽에선 좋은 거예요. 12월에 그래서 금리를 미국도 조금 떨어지니까 올리지 않았는데 우리가 막 부랴부랴 금리를 올렸던 이유 이거 사실 정말 이건 미련 밥탱이 짓이었어요. 이만큼 떨어지니까 이렇게 올리던 나라도 금리를 올리는 걸 허걱했는데 이만큼 떨어졌는데 그동안에 금리를 올려주지 못하러 안 올려줘 놓고 이때 금리를 올려주던지 안 올리고 그러면 이때 할 말이 있어요. 우리는 외평차를 풀었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외평차를 풀었다 이렇게 근데 빚은 많아지는 거예요. 10억 달러 근데 또 떨어졌는데 이때 와서야 금리를 올리니 이거 어떻게 해요? 외국인이
순발행이 110조가 넘어갔는데 금리를 내리는 효과로 바이백을 채권이 만기가 되면 다시 풀거든요. 안 그러면 여러분 만기 될 때마다 안 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채권이 국채가 외국인들도 그렇고 점점 줄어드는 거죠.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만큼을 풀어주고. 근데 지금은 만기된 이때 10조 때 자, 그래서 더더욱 산타랠리가 없었어요. 채권 쪽으로 외국인이 다 들어가니까. 산타랠리 윈도우 드레싱은 그냥 뭐 이거 쉽게 그냥 기관이 배당이도 뭐건 사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배당으로 투자를 해서. 근데 그 윈도우 드레싱 효과 산타랠리가 특히 12월에는 배당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안 해준 상태. 작년에는 세수로 메웠어요. 기재부 그것도 보여드렸습니다. 기사도 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하필 외국인들한테 자, 니네 맘대로 하세요. 물가채를. 자, 지금 저물가는, 근데 여러분 물가 저라고 생각 안 하죠. 저물가. 자, 돈들 지갑을 열지 않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우린 디플레이션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돼요. 디플레이션은 경기 침체가 와요. 디플레이션은 경기 침체가 오지만, 자,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절대로 베네수엘라 얘기는 하셔서는 안 돼요. 베네수엘라에는 디플레이션이 아니에요. 걔네들은 과다한 인플레이션 이후에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온 일이 없었습니다. 경기 호황이 없었어요. 우린 그냥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가는 거예요. 즉 디플레이션은 돈들을 저물가라 돈들을 안 쓰니까 냉면값도 다 내려주고 집값도 내려가야 돼요. 현금과 채권만. 동일시대는 현금과 동일시대는 채권만 금리가 떨어지니까 여러분 10월 15일날 딜미스 냈다고 얘기했죠. 채권에서 오버 6bp 높게 금리가 높을수록 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10월 16일날 금리를 1.25로 낮출 때 이미 그전 강의도 보십시오. 이건 모든 채권 쪽은 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채권 쪽은 예상할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자, 예상 못했다 그럼 채권 하지 말아야지 돼요.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10월 16일 금리를 낮춘 이후로는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금리 올라갔어요. 1.48에서부터 1.919까지 지금 고점을 찍고 1.8입니다. 자, 근데 이게 변동성이 8월 중순에는 1.1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8개 정도 뭐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렇게 해야 된대요. 은행에서는 자동이체 아파트 관리비부터 하면 지금이 저점일 거다. 그때가 2.7이었어요. 담보대출 물어보니까 주변 친구가 한 2.7 정도에 할 수 있었다. 그냥 일반 담보대출. 그런데 지금은 일단 얼마 전에 3.5가 훨씬 넘어갔대요. 그것도 안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더 높아진다. 자, 금리가 지금 이게 대출 금리가 당연히 근데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은 쉽게 말씀드리면 디플레이션은 저물가예요. 저물가. 자, 부동산도 하락, 물건값도 하락, 돈들을 안 쓰니까 그리고 현금은 가치가 그러니 상승, 채권도 상승, 금리는 안녕하세요. 금리는 하락. 자, 이렇게 환상일지님, 자, ELW 하고 계시나요? 팔아 나가는 거 더 팔았어도 내일 잃을 걸 걱정하셔야지 내일 더 벌 걸 걱정할 게 아니라 더 많이만 팔아 나가시면 됩니다. 있는 것 같구만. 오른 만큼만 빼면 언젠가는 오른 것보다 더 많이 100%가 넘어가거나 70% 50%일 때 수익을 그것만 생각하시면 충분히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스태그플레이션은요. 딱 지금 보세요. 저물가. 이게 물가가 저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 돈을 쓰지 않아요. 둘 다 불황인데 여기에 부동산은 상승. 고통이 2배죠. 자, 물가 상승. 현금 가치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이 현금 갖고 있으면 자, 그리고 채권 가격도 떨어져요. 금리 폭등이에요. 이러니 금값이 빠져도 금이나 달러는 좀 지금 떨어지면서도
자, 금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달러도 사들여야 되겠죠. 달러도 떨어져요. 하지만 우리 대응으로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요. 프라자 합의를 하지 않는 달러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프라자 합의. 그래서 지금 금리를 낮출 수 있나 없나. 여기서 금리를 낮출 수 과연 어찌됐건 채권이 여러분 여기서 풋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주식은 결부하면 안 돼요. 주식이 마치 경제의 전부. 주식은 입방아 찍기 좋은 경제일 뿐이에요. 입방아 찍기 좋을. 주식은 정말 그 파급은 적고 채권이 이 안에 부동산부터 다 있지만 자 주식은 정말 부동산 심리적으로 자 이러니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금리를 여기서 올릴 수도 없어요. 이제 근데 어차피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금리를 올리던 말던 시장금리는 올라갔습니다. 채권금리는. 이러니 여러분 지금 또 한참 채권 뒷북을 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채권 얘기가 있었는데 어디서 채권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요. 온 은행이든 뭐든 파생 결합 상품에서 보면 ETF 보면 채권이 제가 몇 은행을 들어가서 자 위험이 원금을 마이너스가 날 수도 조금 있는 채권 상품을 한번 들어가서 봤어요. 자, 달러 연결된 걸 뭐가 있나? 하고 봤더니 온통 채권 상품이에요. 지금부터는 채권 손대시면 안 돼요. 떨어지던 말던 채권 가격이 오르던 말던 채권은 지금은 손대시면 안 됩니다. 자, 물론 MBS를 이제 발행을 하지만 12월에 여러분 안심전환대출 이 MBS라는 채권 어디서 돈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특수채죠. 그리고 또 여기에 지난번 추경에 대해서 그거 회수는 하느냐입니다. 더 시장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금리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 안녕하세요.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작년에 바이백을 자 생각해보면 트럼프는 작년에 주식시장의 바이백 자사주 매입을 법인세를 낮춰주면서 자, 개인적으로는 뭐 미국에 대한 뭐 이런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뭐 어차피 우리는 야무지게 그렇다고 우리가 뭐 비도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돈만 벌면 됩니다. 돈만 벌면 돼요. 악착같이 잃지 않아야지 벌죠. 뭐 맨날 수백 퍼센트 못 내요. 안 잃고 쫀쫀하게 하다가 한 번씩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쫀쫀하게 하면서 사실 콜백풋백으로 100만원 못 벌겠습니까? 얼마 우리가 쫀쫀하게 해나가는데 근데 그렇게 해야지 돼요. 저보다 더 쫀쫀하게 해야지만 그러다가 대박이 터지는 게 ELW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라가는 걸 싹 파셔도 안 돼요. 콜백풋백으로 갖고 있는데 오늘 만약에 30% 오른다 그러면 적어도 콜을 30%는 빼야지 돼요. 그럼 100% 오른다 그러면 얘는 감싸 안는 거죠. 어머 수익이 파생인데 그러다가 우연히 다 팔아가고 있는데 또 풋단타를 30% 넣었어요. 콜을 넣어야 되니까. 하지만 풋은 쪼그라든 상태고 얘가 다 많이 이 상태에서 풋을 지수가 폭락을 하면 수익이 나는 거고 자 이렇게 움직여야지. 그리고 안전하게 이거 파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옵션하고 틀립니다. 옵션은 자 들어가서 누가 옵션은 그렇게 안 잡아요. 아시겠지만 다시 잡죠. 옵션은 이제 좀 보다가 옵션은 이제 비중을 보다가 잡게 되거든요. 보통 한 해지로 2나 이 정도 들어갔다가 양매를 치는데 ELW는 양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ELW는 또 아셔야 되겠지만 물량 그대로 매매를 하셔야지 돼요. 그 이유는 ELW는 양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예를 들어서 콜이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콜을 줄여가요. 6이 되고 풋은 그대로예요. 수익이 안 나서 또 콜을 줄여갑니다. 콜이 1이에요. 정말 셌어요. 200% 났으면 콜 줄여야죠. 그러면 얘는 싹 팔아버리자. 수익 났으니까. 아니요. 이거는 안녕하세요. 차월물로 그대로. 차월의 풋이 세면요. 풋이 세도 자 단타를 치겠죠. 30%씩. 그렇지만 130이에요. 이대로. 아니 그렇다고 이거 그대로 비중 잡고
예, 그러면 30이니까 1 있으니까 4 되겠죠. 40, 10% 남았으니까. 이렇게 가야지. 푸신 순간 이것마저도 팔아서 막 풋에 다 넣는다. 그러다 콜로 가면요. 그게 작년장들이에요. 작년 1월장. 만기 전주에 터졌을 때 닭깡통 차는 거예요. 그냥 체계적으로만 팔아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채권이 어찌됐건 너무나 가격이 하지만 남아있는 채권이 작다 그러면 우리 주식시장을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얘들은 팔고 나갑니다. 자, 채권 형태가 보이죠? 아침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이러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2로 가요. 채권을 줄였어요. 사이니가 샀어요. 그러다가 다시 마이너스 5. 얘네 물타기에서 팔고 나가는 중이에요. 자, 그렇지만 다 팔고 이런 식으로 못 나갑니다. 왜냐면 얘네가 팔고 나가는 구간은 누가 뭐라 그래도 19-4가 지금 아니죠. 자, 지금은 19-4가 4가 어떻게 되는지가 이거 뭔가 19-4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즉 금리 속에서 이렇게 돼서 1.1이 됐죠. 작년에 2.7. 전 기준금리가 아닙니다. 시장금리다. 자, 그건 콜금리예요. 은행대 은행금리. 그래서 요 정도 19-4는요. 이미 1.8, 1.94 이거 1.84이거든요. 이게 완전히 확정돼서 더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콜이 수익 나면요. 빨리빨리 빼셔야지 돼요. 빨리빨리 더 줄여가야지 돼요. 그날 만약에 콜이 40% 오른다. 그러면 한 푼도 여기서 10%더 팔면 더 팔았지. 왜냐면 그동안에 물량을 넣은 게 있잖아요. 우리가 40%에 딱 팔고 콜백, 풋백인데 40% 올랐다고 얘가 60만 원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또 채워넣었어요. 단지 10월 30일까지는 동률로 채워준다가 풋 대비 콜을 자 팔고서 다시 100 채웠다가 지금은 그렇게는 안 채워요. 11월부터 채권 마이너스가 11월 초에 기억나시죠? 마이너스 27까지 막 갔으니 콜이 수익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덜 넣어야죠. 더 번다고 막 더 넣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잃지 않은 매매를 하다가 수익이 나야 되니까. 자, 오늘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월물은 안 돼요. 5원짜리도 안 됩니다. 오늘은 만기 주간이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풋을 갈아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싼 풋을. 그렇다고 풋이 더 싼, 우리가 갖고 있는 싼 풋이 막 5원짜리 20원, 30원, 40원, 50원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선 높은 풋에 맞춰서 움직임이 나올 건데 갈아타기 시작해야 됩니다. 자, 지금 채권 시장을 살짝 보여드리면 자, 그래서 비중을 지금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KTB 지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여기에 환율이고 요건 아니에요. 이거 애매하게 봐야지 돼요. 근데 위안화는 평가 절하가 되고 있네요. 중국의 환율만 봐선 중국이 조금 밀릴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세진 않고 그래서 지금 그 이외에 이 시간에 근데 그냥 감을 보는 거지. 지금 감으로 보는 거죠. 감으로 이걸 갖다가 지금은 뭐 감으로 매매를 해서 안 되지만 글로벌은 지금 이 시간에 조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몇몇 개 호주를 보면 금리가 올라가네요. 이거는 맞아떨어진 거예요. 채권 지수가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굳이 아침부터 또 풋을 사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지금은. 그리고 얘네 수익률을 볼까요? 안전자산은 자 호주도 근데 우리가 엄청난 강대국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경험한 기준금리의 제일 낮은 가격. 근데 여러분이 경험한 시장금리는 대출금리는 엄청나진 않지만 뭐 20%일 때도 있고 10%일 때도 있었잖아요. 돈 있는 사람만 벌었죠. 리먼 때도 그렇고 돈 있는 사람은 잡았죠. IMF 때 제일 하수가 부동산을 잡은 사람이에요. 하수가. 자, 가장 고수는 무기명 채권을 사들였습니다. 무기명 채권. 정말 몇만 원짜리가 500원에 팔릴 때 무기명 채권을 사들였겠죠.
든든한 회사에 무기명 채권이 나돈다 그러면 집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없으니까 알던 니네들이 사고 팔고 해서 나 돈만 내나 무기명 채권이 나돈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악자가 되는 거죠. 지금 채권 지수의 흐름을 자 면밀히 보면서 봐야 되겠죠. 좀 호주도요 등락이 엄청 커요. 얘네들 등락이 큰데 지금은 일단 호주도 채권 가격이 금리가 그리고 채권 가격이 빠지고 있네요. 지금 상황으로는 우리 더 진행되는 걸 봐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봐야 되겠죠. 자 동시효과가 또 콜 그래서 콜을 항상 유지 풋을 굳이 떨구면 안 돼요. 가지고 있어야죠. 요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더 진행돼 봐야 되지 알지만 자 요런 흐름으로 근데 세지 않아요. 풋 오늘 정도의 풋을 갈아타겠는데 풋 벌려놨죠. 가격을 원래 한 풋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풋은 자 다양하게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콜과 풋의 흐름을 보고 있는데 자 몇 개를 이렇게 나눠서 우리 콜과 우리 풋을 자 775를 아침에 보면서 갈아타기를 할 거예요. 야, 근데 775 갈아타기보다는 먼저 시간 프리미엄 정말 세다 그러면 얘가 움직이는 거고 아니면 요거 자, 여러분 이 단타 치실 때 아무거나 들어가지 않잖아요. 단타 칠 때 막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죠. 앞에 탄력이 있는지 없는지 거래량도 봐야 되고 탄력이 앞에 막힌 돌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보셔야 됩니다. 아주 세지는 않네요. 그리고 채권 지수는 지금 이 시간에 움직임을 더 봐야 되는데 자 호주도 전반적인 세계 채권의 금리 흐름을 호주 이 시간에 지금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건 호주 있고 뭐 다른 중국은 틱스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홍콩을 보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홍콩하고 중국하고 채권 통으로 2년 좀 넘었나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나오지 않아요. 중국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지금은 호주밖에는 자 딱히 볼만한 데가 없네요. 자 그래서 채권 지수를 보지만 채권 흐름 아 그리고 우리 채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유 뭐 두산인프라코어밖에 거래된 게 없고요. 작은 자 위탁 뭐 위탁 작은 거는 신경 쓰기가 그리고 통환채도 뭐 이 정도는 작은 거라서 통환채는 일단 올랐지만 금리가 1.49니까 그래서 요 상태로만 보면 지수가 다시 빠질까라고 볼 수 있지만 위탁 상태로 코스닥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요거는 당연히 3년물이지만 작년 9월의 금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이너스 19-를 봐야 되겠죠. 이거 강한 건 아니에요. 이 정도면 30년물 채권은 하락이 더 세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채권 지수를 50분부터 체크하고 자 그때 채권 지수가 계속 보면서 초장기 채권의 마이너스가 늘어난지 보고 금리 변화 보면서 아침장 대응해야 되겠죠. 오늘은 아침에 빨리 여러분이 대응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있는 물량으로 하십시오. 가지고 있는 물량 충분하고 정말 세다 그래서 줄 세우기가 있다 그러면 콜 단타를 들어가서 물량을 차월물을 안녕하세요 늘릴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감을 하겠는데 당월물 안 됩니다. 당월물은 예전역에 갈아탔어야 돼요. 없어요. 자 없어요. 당월물 콜 갖고 있다가 당월물 콜 올라가느니 차월물도 똑같이 올라갔어요. 자 비중대로 하시고요. 지금 일단 채권 지수는 멈춰 있고 새로운 한 10년물 채권이 뭐 나와봐야 하는데 아직 거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기 채권들도 상당히 자 몇 개씩 겹쳐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흐름으로는 자 만기 채권이랑 발행하는 채권들이 몇 개씩 있기 때문에 지금 채권 보느라고요.
그리고 특히 11월 30일 오늘 한국전력만 있네요. 특수채는 한국전력 있고 눈에 띄는 건 아마 11월 30일 날이 말일날 아직은 날짜가 있지만 좀 채권 만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지금 오늘 날짜로는 일단 자, 금융채 몇 군데가 자, 캐피탈주들이 오늘 난리네요. 캐피탈 오늘 발행 채권들이 있어요. 자, 캐피탈이기 때문에 발행을 하니까 좀 물량이 많아지니까 콜을 나중에도 땡길 수는 있습니다. 자, 오늘 대응 잘 하시고요. 일단 만기 주간이기 때문에 싼 풋도 갈아타 놓겠습니다. 물론 차월물입니다. 오늘 일단 갈아타 놓고 등락이 있을 때 자, 그때 대응하시고 아침부터 막 부랴부랴 사들이지 마십시오. 오늘도 안전한 투자하십시오.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바로 닫겠습니다.